국회 본청 앞에서 야권 6개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규탄대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탄대 내용이었습니까?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제2표결, 제2요구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사실 본인과 관련된 수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최혜병 특검, 그러니까 최혜병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이 외압의 이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차관에게, 심지어 신범철 차관은 청문회에 나와서 제 질문에 회수였다. 맞아요. 그 수사 외압이 아닌 회수였다고 이미 맞아요. 증인까지, 그러니까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뭐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모두 다 심지어 국무총리, 경호처장,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무조정실장의 행안부 장관까지 모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단 한 사람. VIP밖에 없죠. 네. 근데 그 VIP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자 그 제보자가 이제 이 문자 공개를 했잖아요. 언론이 공개를 했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모 씨 그 녹취였어요. 녹취 거기에 VIP 얘기가 나오는데 이 VIP가 누구냐 가지고 엄청 지금 논란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VIP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VIP는 여러 이 사실 공무원들 공문서에도 VIP 지시사항이라고 들어갑니다. 공문서 또는 보고서에도. 그래서 이 지침을 하달할 때 제일 윗줄에 뭐 VIP 뭐 예를 들면 법령에 그러니까 VIP 지시사항이 그러니까 왜 그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VIP 지시사항이다. 법령에 어디서 근거해서 또 언제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 지시했다. 뭐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지시사항이 내려가고 하달되잖아요. 근데 VIP를 언제 도대체 그 이종원 씨 측은 뭐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언제 해병대 사령관을 VIP로 지칭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아니 조중동이랄지라도 뭐 한 적 있습니까? 최소한? 김건희 여사도 VIP를 김계한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아니 그럼 김건희 여사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하고 결혼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이종원 씨에게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녹취가 뭐 이미 8월 9일에 이 사건 직후에 외압 사건 직후에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까지 진짜 자신이 엄청난 탄압을 감수하고까지 이 정말 군 법원에서 군사 법원에서 정말 재판을 받을 정도까지 고초를 겪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주 그 진술에는 이종원 씨 대화에는 오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종원 씨 꼭 청문회에 나오셔서 저희 질문에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보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제보가 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군요, 지금. 그럼 청문회 때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질의하고 지난 이 특검법 이 입법 청문회 때는 이제 뭐 어찌되건 이종호 장관이나 저희가 이종섭 장관이나 그렇죠. 이종호 씨죠. 하도 이 씨가 많아서 뭐 사건 그 관계자에 너무 많아서요. 저희 이름 뭐 임기훈 뭐 임성근 다 외우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어찌됐건 그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범철 차관 또 이시원 뭐 전 청와대 비서관 또 등등 임기훈 전 이 국방비서관 등에게 질문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입법 청문회 때는 대통령의 수사 외압과 이 사건 기록 회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고요. 자 이제 임성근 사단장은 정말 풀이 죽어서 박정훈 대령은 당당한 군인의 자세로 앉아 있는가 하면 임성근 사단장은 뭐 투스타가 말이야 뭐 정말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죄인처럼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제 시작입니다, 임성근 사단장님. 저희 박균택 의원님께서 뭐 한 차례 정도 물어본 것에 대해서 부인했죠. 거의 아니라고. 거짓말을 말씀하셨고. 뭐 사실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차관, 임성근 사단장은 3명 다 증언을 증인 선서를 거부했거든요. 뭐 다른 이시원이나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는 답변을 거부했고, 그러니까 다 거부투성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부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저희가 더 심도 깊게 처음엔 기초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심화 청문회 겁니다. 그래서 이 임성근 이종호 씨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낱낱이 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문자 관련해서 이게 VIP 그다음에 뭐 구명 로비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화한 날짜가 8월 9일이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거의 종료된 다음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그 해병대 사령부 수사단에서 조사하고 넘기고 이게 이첩되고 가는 과정은 7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그러면 노비를 그 전에 했어야지 왜 이게 입첩된 뒤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임성근 사단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요. 그렇게 당당하면 오셔서 증인 선서 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증인 선서도 못한 사람이 무슨 어찌됐건 통화 기록과 관련돼서는 이미 이종섭 전 장관을 통해서 거짓이 지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네. 이종섭 장관도 외국에 출장 중인 상황에서 와이파이가 끊어져서 뭐 그런 통화가 얘기를 끊어졌다고 했었죠. 했거든요. 네. 단순 음성 통화 기록이었다면 네. 와이파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와이파이 끊어져서 못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메신저 음성 통화를 보이스톡이나 보이스텔 네, 같은 걸 했다면. 하려해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고요. 예. 임성근 사단장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더더욱이나 더 이 이종섭, 임성근, 이 신범철 이분들에 대한 핸드폰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근데 압수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영장 청구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최혜병과 관련된 사건은 통화 기록은 1년간 보존하기 때문에 네. 7월 19일이면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시기를 좀 간절하게 부탁드리고요. 네. 19일 청문회가 있습니다. 최소 그 전에 빠르게 영장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물론 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좀 아니, 공수처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수사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뭐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기본적이고 만약 이 사건이 특검으로 이어져서 공수처가 직무유기한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 저는 공수처도 공수처도? 매우 심각한 위기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니 통화 기록 내역뿐만 아니라 핸드폰 압수수색을 왜 안 합니까? 그렇지. 그때 이 해야죠. 통화 결국 수사 외압의 핵심은 이 핸드폰 통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핸드폰을 확보 안 하는지 가장 결정적 증거를 이렇게 놔주고 있는지 봐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수처 정말 저는 심각하게 문제 있다 봅니다 지금. 참 임성근 전 사단은 구명 요청을 하겠다고 한 대상이 VIP인데 그 VIP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 김기현 사령관이다, 김기현 사령관이죠, 현 사령관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장경태 의원이 보실 때 그럼 이 VIP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종호 씨와 이 김건희 여사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종호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을 거고요.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옆에서 닥달했겠죠.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을 거다. 네. 그럼 이 VIP는 대통령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VIP는 무조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VIP 아니 저도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님께 VIP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너는 제정신 있는 사람이면 VIP가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VIP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댈 거면 좀 얘기가 되는 핑계를 대야지. 좀 얘기도 안 되는 핑계를 대니까 너무 제가 화가 나요, 정말. 근데 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대통령실도 우리는 전혀 개입한 게 없고 관여한 게 없고 대통령 부분은 이와 전혀 관련된 게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계속 보도하고 이러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입만 살아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 특검법을 거부하시지 말고 그렇죠. 조사에 맞아요. 좀 응하십시오. 좀 왜 이렇게 조사에 응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특검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랬으면은 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서 뭐 위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식 절차가 아니라든지 이런 얘기를 혹은 출석 의무가 없다고 한다든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위헌은 위헌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성립하지 않고요. 이 저희는 정확하게 이 명칭은 국민청원 청문회입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청문회에 안건이 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해당 청원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하고자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실 여부도 그렇습니다. 확인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청원 청문회에 와서 제대로 소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 정말 감추고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국민의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추고 숨지 마시고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해명의 기회를 전 국민 앞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판을 깔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이죠. 전 사단장 지금 정책연수 그것도 특혜로 이 장군이 어떻게 3개월짜리 정식 연수를 지금 9개월씩이나 가고 있습니까? 그럼 다 특혜고 다 혜택인데요.
아무튼 국민 앞에 예. 제대로 저희가 설명드릴 판을 깔아드렸으니까 열심히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네. 와서 설명해라 이런 네, 얘기를 그렇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건 임성근 그다음에 이종호 씨 관련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여기서 밝힐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럼 정말 국민들이 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스모킹 건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과 26일 청문회 열리는데 이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건희, 최은순 두 분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상태인데 39명 외에 또 혹시나 더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좀 조사 과정에서 조금씩 아쉬웠거나 조금 누락됐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라보다 좀 아쉬웠던 부분들 예. 정도가 있는데요. 예. 아 그분을 추가할까 말까 좀 고민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최소한 이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7일 전에는 의결해야 예. 출석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19일 청문회는 이제 현재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고. 예. 아마 26일 26일 청문회에 청문회. 대해서는 뭐 다음 주 초 정도에 한번 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하신 사건 회수라는 말을 끌어내셨는데 사실은 그때 그 신범철 전 차관의 얼굴을 보면 인상을 막 찡그리면서 얘기하거든요. 물어보시면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신범철 차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게 수사 외압의 핵심인지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 크게 두 번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28일에 발생한 이첩 보류입니다. 이첩 보류 외압이 첫 번째 1차 수사 외압이고요. 2차 수사 외압이 8월 2일에 발생한 이 회수 과정인데요. 아마 신범철 차관은 이첩 보류만 이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재현 뭐 법무관리관이나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소위 여러 가지 이 군사법원법상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인지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망 사건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인지한 경우는 바로 민간 경찰에 이첩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첩 보류한 것은 이제 수사 외압이다고 이제 인지했던 것 같아요. 신범철 차관이. 근데 이제 수사 회수에 대해서는 8월 1일에 발생한 것은 갑자기 경북 경찰청에 가서 수사 이 회수해달라고 하고 이 군 검찰이 회수해 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군 검찰이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회수는 일단 박정원 대령이 이 항명죄로 이 기소가 되고 수사되고 기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군 검찰에 의해서 회수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사법원법상 이 이종섭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아주 일부 지휘 권한을 줬는데 그게 바로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군 검찰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했었던 게 해병대 사령 공문을 보면 결재 문서를 보면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으로 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제가 그때도 질문했던 해군 참모총장한테 지시했냐? 지시하지 않았거든요. 해병대 사령관에게 바로 지시합니다. 이거는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이종섭 장관이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 되고요. 또 국방부 차관에게 제가 공문서 그러면 이 공문서를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재기한해서 다시 결재를 맡아니 했더니 있을 겁니다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갔거든요. 제가 보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종섭 장관이 이 수사 회수와 관련돼서 지시를 하더라도 해군 참모총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요. 지휘 개통이거든요. 지휘 개통을 찾아가야 되는데 해병대 사령관에게 바로 넘어가서 제가 그거 왜 바로 넘어가니 했더니 문제라고 했고요. 또 이 새로 기한을 작성을 해서 이게 그 서면 결재된 문서를 본인이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안 된다. 그거는 행정조사, 행정문서 지침에 행안부 지침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문서에 대한 이 법령을 위반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이종섭 장관도 이제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이제 막 본인도 이제 당황했던지. 그 결재 권한도 또 수사지휘 구체 사건의 지휘 권한도 없고 지금 공문서도 제가 못 묻는데 국방부 저희한테 제출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막 횡설수설하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러면 윤석열 대신 뭐 이종섭 장관이 감옥 가면 되겠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이제 나와서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뭘 약속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감옥 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 대사도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는 분이. 갈 수 없죠. 이제는. 도대체 뭘 저렇게 뭐가 척 잡힌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명예롭게 지금이라도 정말 자수해서 광명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니까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야당 단독으로 어쨌든 청문회가 개최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증인들도 나갈 필요 없다.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은 이제 일단 원내 전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뭐 여야가 합의 안 해서 뭐 가면 안 된다 어쩐다 하더니 결국에는 예. 해병대 저희 특검법 청문회 때 저희가 뭐 14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뭐 예. 국민적인 뷰가 이미 뭐 200만 뷰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렇게 여론의 문매를 막고 나서 월요일 날 바로 즉각 또 네. 들어오더니 즉각 들어왔죠. 또 뭐 대정부 질의할 때 또 뭐 여야가 합의한 게 아니다고 했지만 국무총리랑 다 장관들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근데 네, 뭘 본인 혼자 아니 저는 야당이 이렇게 보이콧하는 경우는 봤어도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정부위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당이 여당이 안 보이콧하는 건 좀 처음 거의, 봤습니다. 네. 어찌됐건 전 해병대 청문회 때도 원래 이렇게 정부위원들이나 이렇게 이 증인들한테 저희가 야당이 막 공세를 하면 네, 방어를 여당이 이제 하잖아요. 흐름도 네, 끊고 네, 네. 뭔가 방어도 해주고 그렇죠. 답변 기회도 그렇게 주고 하죠. 해야 되거든요. 아니 계속 예를 들면 진짜 제가 이런 원내 전략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아직 이번 기초적인 거니까요. 예. 뭐 이종섭 장관이 저 발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다 이게 변명이란 걸 알고 있고 증인 선서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선 위원장도 발언 기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근데 발언 기회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랬을 때 여당 의원들 질의 시간 7분 동안 아까 답변 못 하신 게 있으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기회를 다 발언 주죠. 기회를 주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당이 안 전략도. 들어오니까 못 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19일 날 또 안 들어오실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희는 그 법사위의 시계대로 뭐 저희는 시간 맞춰서 정시 출발하겠습니다. 그 일반 국민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니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지난번 최승훈 해병 그 특검법 관련해서 보면 국민의힘 없으니까 너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이 잘 그렇죠. 되잖아요. 아주 부드럽게 원만하게. 그런데 네. 이제 들어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국민님께서 바라시는 국회 네. 모습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안 들어오시면. 근데 뭐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 들어올지 들어오시면 안 들어올지 뭐 모르지만 안 들어와도 문제 없이 그냥 간다. 기차는 그렇죠. 가는 거죠. 맞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뭐 그걸 눈치 보고 그럴 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정청래 오늘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된 청문회 하니까 뭐 국민의힘이 난리를 하니 지금 반대 청원도 하고 있다며요. 반대 그것도 청원 하고 있죠. 네. 5만 명 넘으면 하겠다. 그것도 같이 하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무조건 국회법상 국민청원 절차에 의해서 예. 저희가 그러니까 자꾸 뭐 탄핵을 민주당이 추진하냐 아니냐 아니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청원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응답을 국민청원 국민들께서 지금 탄핵에 대한 청원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는 거고요. 어찌됐건 국민청원이 5만 명이 넘게 되면 저희는 심사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서 검토하려고 했는데 얼토당토 않는 내용이면 네. 청문회 같은 거 개최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이건- 지금은 이제 근거가 있고 맞아요. 국민적 일정 관심사가 부분.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거고요. 예. 이번에 이 반대 청원 봤더니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일방적 주장과 허무맹랑한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발의한 분도 맞아요. 지금 일부 보도에 국민의힘 따르면 서울시원인 걸로 지금 이걸로 알려지고 보도가 있는데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아니 참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 뭐 할 네. 수는 있는데 너무 정치인은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이면 이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분은 또 항상 이런 문제에 고발 강하게 전문 네. 프로 고발러시죠. 그러신 분인데 이렇게 하면 순수성이 좀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국민의힘의 이제 뭐 여러 뭐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괴리가 되다 보니까 네. 너무 극우 유튜버로 빠지다 보니까 좀 이 상식적인 판단 못 하시는 것 같아요.